여성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여성 건강의 자존심 유방. 최근 몇 년 동안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건강은 물론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유방암. 유방을 알면 여성이 건강해진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성 질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이제 작년 기준 1만 4천여 명이 새롭게 이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증가율이 세계 평균 20배라고 하니까 결국 소홀히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더구나 유방은 저처럼 여성분들에게 상징이자 자존심 아니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뭐 비단 뭐 여성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상계 백병원 유방외과 한세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최근 들어 이제 유방암의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식생활이나 우리 사회생활이 좀 더 서구화되면서 원래 유방암은 북미하고 유럽 쪽에 그 백인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가장 흔한 여성암인데요. 우리나라도 한 15년 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식생활과 이제 사회생활의 서구화가 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방암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유방암의 원인도 지금 정확히 뭐가 꼭 원인이 돼서 유방암이 생긴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전성 유방암은 유방암 환자의 한 5% 정도니까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살면서 이렇게 암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의사들이 생각하는 걸로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에 폭로되는 사는 동안 폭로되는 정도에 따라서 유방암 발병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접적인 증거는 이 폐경되신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호르몬 대치요법을 하면은 장기간 하면 뭐 단기간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몇 년씩 이렇게 장기간 하는 분들이 유방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보면은 역시 에스트로겐이 원인인 건 확실합니다. 유방암의 경우에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이거 증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지요? 유방암의 증상은 또 특별한 게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방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아파서 많이 오시거든요. 유방이 아프다. 유방통은 어떻게 보면 생리통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배란기에 유방도 같이 이렇게 탱탱해지고 붓게 되니까요. 팽창하면서 전 나오는 길이 유관이 늘어나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유방암 환자들이 보통 올 때 가장 많은 증상은 만져져서 오는 거죠. 본인이 만지든지 다른 자가 진단을 해서 그렇죠. 만져졌을 때 만져져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만져질 때 이제 가장 많이 발견하니까 자가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은 혹시 너무 늦거나 그런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 유방암의 몇 가지 그 예방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플루엔자의 백신처럼 그런 예방 주사는 없겠지만 예방을 못하면 가장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찾아내면 대부분 완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져지는 경우에는 대개 한 1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전부 하는 정기 검진, 그러니까 유방 촬영술하고 유방 초음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은 그 검진 프로그램의 목표는 만져지지 않고 증상이 없을 때 초기에 찾아내서 바로 치료하면 완치에 이를 수 있다는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 결국 만져지기 전에 발견을 해야지만 완치율이 아주 높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가 진단 그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 뭐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자가 진단은 결국 본인이 이제 본인의 유방을 만져보는 건데요, 손으로. 그 가장 큰 요령은 이렇게 쿡쿡 집으시면은 이렇게 잡아보면은 누구나 다 잡히죠. 이게 왜냐하면 엄마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남자의 하나 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손끝으로 세 손가락 손끝으로 이렇게 자기 젖가슴을 이렇게 문대어 보는 겁니다. 가슴 벽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가 걸리면 그때 이제 집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앉아서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보면서 네. 이 대칭이 일그러져 있는가 양쪽이 네. 두 개가 있으니까는요. 네. 대칭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아, 그렇군요. 아, 좀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 손을 네. 이렇게 세 개로 해서 가슴을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문질러서 아, 네. 평상시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잡힌다거나 네. 통증도 함께 이게 있을 옵니까? 수도 있습니다. 아,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아,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네. 해서 네. 뭐가 이제 평상시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빨리 네. 병원을 네. 찾아가서 네. 잘 모르면 찾아가시는 게 네. 상책이죠. 네. 아, 교수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자가 진단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요. 누구나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특별한 그런 증이 또 따로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이제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뭐 꼭 한 달에 한 번 만져볼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젊은 여성이라 그러면 이제 아직 그 월경을 하고 있는 폐경이 안 된 분들은 그 배란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젖이 이제 부니까는요 네. 만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월경이 올 때 끝나는 날이나 이런 날을 정하면 이제 저 좀 가라앉거든요 유방이. 그때 이제 만지면 가장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폐경 되신 할머니들 분들은 이제 이 배란기가 없으니까는요. 매달 1일이나 15일이나 이렇게 날을 정해서 만져보시는 게 가장 안 잊어먹고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방암의 또 이제 종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경미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종류는 뭐 의사들이 따지는 종류는 여러 가지 타입은 있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상피내암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방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침습성 유방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둘의 큰 차이는 상피내암은 결국 전이를 안 하는 거죠. 유방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는 유방 때문에 죽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뼈나 우리 다른 간이나 이런 장기로 가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침습성 유방암 경우에는 이제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는 거고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국소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는 거죠. 그 조기 검진하는 원인은 그 큰 이유는 이제 상피내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검진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네, 근데 검진을 하고 나서는 이제 무엇보다 치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검사를 하고 또 유방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수술하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여성암 1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유방암.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평생 한쪽 가슴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유방암은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자가 검진과 일정한 예방 검진이 필요한데 유방암 검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유방 촬영술은 증상이 없는 모든 여성들에게 시행하는 선별 검사다.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유방에 지방 성분이 별로 없고 유방 실질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환자들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원래 이 X선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는 지방질과 어떤 병변과 이제 그 컨트라스트 이걸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그 치밀 유방이면 전체 하얗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제 암 병변이 생겨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은 치밀성 유방으로 유방 촬영술에서 종괴나 석회가 쉽게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유방 초음파에서 이제 종괴나 낭성 종괴나 이렇게 혹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모양이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한 혹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 그 하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상에서 유방암이 확진이 될 경우에는 그 수술 전 병기 결정을 위해서 MRI나 PET 등 다른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암을 확진하기 위해 수술 후 유방의 종양을 절제, 조직 검사를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침생검을 이용한 간단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유방 내에 혹이 있을 때 대부분 조직 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과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총조직 검사가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총조직 검사는 혹을 다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는데 맘모톰은 그 혹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진단의 정확도가 10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침생검은 유방암 확진뿐만 아니라 양성 혹의 경우 완치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발견을 했을 때 가정께서 제거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초음파 보고 또 어떤 거는 모양이 약간 안 좋은 모양도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 모양이랑 조금 안 좋은 거랑 조금 큰 거랑 있어가지고 2개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조직 검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침생검은 유방 초음파를 보며 최소 부위만을 절개한다. 그리고 종양이 발견된 부위에 붉은 바늘을 서서히 밀어넣고 조직을 채취하여 악성 종양인지를 정확히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양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대개 80% 환자는 대개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중에 한 20% 정도만 혹이 크거나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맘모톰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맘모톰을 모든 거에 다 적용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2개 이상 발견되지 않아야 하고 종양의 위치가 유두 미칠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이 불가능하다. 유방 보존을 시행받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들이 자가 선별 검사라든가 그렇지만 자가 유방 검사를 시행해서 매달 시행해서 조기 발견함으로써 이 유방 보존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방 보존술은 수술 후에도 유방 모양의 변화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을 동반할 수가 있다. 턱피나 뭐 유방암이 유방 전체에 뭐 쫙 퍼져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완전 절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병변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인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절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흔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 이미 방사선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림프종이 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존 수술했을 때는 반드시 수술 후에 유방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었으면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금기가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부분 절제술이 불가능할 경우 유방을 전부 도려내는 전절제술이 시행되는데 유두를 포함한 유방 전체 조직과 피부 및 림프절을 전부 절제하게 된다. 최근에는 그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재건하는 뭐 즉시형 재건술도 있고 아니면 암이 보통 재발할 경우에 수술 후 첫 2년 내에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한 후 한 2년 후에 하는 지연형 재건술이 있는데요.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당시에 좀 비교적 초기 암일 경우에는 즉시 재건을 해도 위험성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좀 진행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술 후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그 재발의 위험이 좀 낮아진 경우에 그 재건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년 전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후 유방 재건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60대의 한 여성. 그녀는 가슴 한쪽의 상실감을 되찾기 위해 유방 재건술을 선택했다. 여자를 찾으려고 그랬죠. 의사를. 지금 가슴 한쪽에 없으니까 어쨌든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동안 왜 수술 안 했냐면은 재발한다는 그런 망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안 했어요, 수술. 유방 재건술은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아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방암 재발에 대한 우려로 재건술을 쉽게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방 재건으로 인해서 유방암을 재발을 했을 때 진단이 늦어지거나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유방 재건 후에도 충분히 유방암을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제점으로는 수술 후 합병증이나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의 방법에는 환자의 자가 근육들을 이용해 신체에 맞는 유방 크기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실리콘 등과 같은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 비용이 높아 부담이 되기도 한다.
유방 보건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의 공감대라든가 모성애 이런 데 있어서 여성들이 장애의 요인도 되지 않고 이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는 보건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가가 재정을 조금 분담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여성의 자존심인 유방. 꾸준한 자가 진단과 예방 검진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다. 네, 이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유방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법이 또 다를 텐데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요? 수술은 크게 이제 유방을 살리는 방법과 유방을 이제 모두 절제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거는 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분히 암 조직을 잘라내고도 미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유방은 살리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과 거기에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가 되겠고요. 상피난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그러는 침습성암은 이제 거기다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신요법을 하게 되죠.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항암제 치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방암은 이제 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억제요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 억제요법은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되는 분들이 한 60-70%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고 그 발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억제요법은 쓰지를 않죠.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 그 임파선은 같이 절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파선이 좀 많이 붓고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기에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이 동위원소 조금을 이제 유륜 쪽에, 그러니까 우리 유두 밑에다가 조금 주고 겨드랑이 쪽을 조금 절개해서 보면은 림프절이 가장 먼저 이제 유방에서 찾아가는 림프절을 찾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서 암세포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처럼 겨드랑이 그 림프절을 다 떼내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많이 절제를 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뭐 림프 부종이 생기고 전부 다 통증을 많이 느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거북하시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수영이나 뭐 테니스 치시고 뭐 골프도 치시고 그래요. 그렇군요. 유방암의 경우 이제 재발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또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뭐 식이요법이나 또 운동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그 환자분들은 그 분야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그게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임상 암학회지에 실린 걸 보면은 미국의 이제 프레드 허친슨 캔서 센터라고 이제 시애틀에 있는 유명한 캔서 센터에서 암센터에서 이제 그 전향적으로 보니까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재발 많이 한 분들과 재발을 좀 적게 하신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그다음에 비만 안 생기고 몸무게가 안 늘었고 그다음에 술을 이렇게 많이 안 드시고 과음 안 하고 이제 절주하고 그다음에 금연하는 분들이 재발이 적었다고 이제 발표가 이제 지난달에 됐거든요. 근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게 뭐 말씀드리는 항목들이 전부 다 우리가 꼭 유방암 치료 받은 분들이 아니래도 우리도 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요. 젊은 건강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상식적인 건강 방법이 이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 또한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괴로움과 우울증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그래도 잘 극복하고 유방암 수술을 계기로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주최한 메트로 직원 강의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이거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유방암 예방 홍보 강사로 오늘도 간단해선 고경자 씨. 특별한 경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진다.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하나둘 모여든 여성들. 자, 그럼 이거 제가 문제 낼게요. 유방이 크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 O. X라고 생각하시는 분. 강의가 시작되자 어느새 진지한 정말 표정으로 빠져드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잘 맞히세요? 한 손에는 마이크, 한 손에는 수업 도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분주하기만 한데 하나, 둘, 셋 자가 진단도 따라해보고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에 걸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처음에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또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이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유방암에 걸린 게 그야말로 웨이즈 걸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사실은 항암 치료와 함께 동반되는 우울증. 지금의 밝은 모습을 찾기까지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힘겨운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홍보 강사 일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또 이렇게 유방암에 걸려서 잃은 것도 많지만 신은 저는 참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중요한 이제 건강을 이제 잃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이거를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걸린 거 저는 매사 이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강의가 끝나고 그녀가 들른 것은 마포의 한 복싱 체육관. 내일 일과를 정리할 때면 이곳에 들러 스트레스를 푼다. 가벼운 목 운동을 시작으로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고 유방암 환우들은 특히 이제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 차원에서 체육관에 나와서 이제 심한 운동은 못하지만 줄넘기가 이제 유산소 운동에 좋다고 해서 줄넘기 꾸준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줄넘기가 걸려도 넘고 또 넘고 다시 한번 신나게 파이팅! 몸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에너지가 더욱더 넘치기를 기대해본다. 네. 유방암 수술을 계기로 유방암 예방 홍보 강사로 열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경자 씨.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곳까지 아주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네. 또 행복해 보이시고 네.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무엇보다도 유방암 환자를 비롯해서 저희들에게도 이제 용기를 주는 것 같은데 늘 건강하시길 저희들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유방암은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걸리지만 그 남성들도 요즘에는 피해갈 수 없는 거라는 뭐 보도도 저희들이 보고 그런데 맞죠? 예, 남자들한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1% 정도가 남성 유방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요. 저도 가끔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모든 만병의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 오늘 도움 주신 상계 백병원의 유방외과 한세환 교수님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어사전에 여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생물학적으로 월경과 임신을 하게 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그 모성애를 갖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가진 신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여자라서 행복합니다. 네, 그렇지만 햄도 볶으시고.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이문성 씨 여자만 행복한 건 꼭 아닙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 질환에 대해서도 좀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세요. 기대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저희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남성분들 자리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